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진심인 털보이사. 저는 방아쇠 손가락에 항상 진심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생각합니다. 방아쇠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그동안 유튜브 안하고 뭐했나? 저는 방아쇠 손가락을 치료하는 하키나이프 시술의 기술을 완성하느라 애썼습니다. 동시에 책을 썼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판사하고 얘기가 돼서요, 올해 6월 달에 책이 나옵니다. 저는 시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하키나이프 시술은 끝이 있었습니다. 이 시술을 계속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자도, 아무리 어린 애기라도 그냥 환자의 도움 없이도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키나이프 시술은 거의 완벽해졌고, 따라서 방아쇠 손가락도 정복이 되는 듯 보였으나 이 방아쇠 손가락은 절대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쉽게 낫지 않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자체는 끝이 없는 거죠.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병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희미했던 부분들이 바로 보이고 방아쇠 손가락이 어떤 병인지 알게 됐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병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관절염과 같은 종류의 그 힘줄염이 바탕에 깔려 있는 병입니다. 그 힘줄염이 잔잔하게 있다가 손을 무리하게 쓰거나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특정 힘줄이 더 붙게 되고, 범위가 하필이면 그 통로에 딱 걸리는 두께면 그 통로를 잘 통과하지 못해서 딸깍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재미있는 것은 꼭 손을 많이 쓰고 손을 혹사해서만 이 방아쇠 손가락에 걸리는 게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자극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방아쇠 손가락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원리로 생기는 병이 또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드케르뱅 병입니다. 방아쇠 손가락하고 잘 동반이 되는데 모두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수술이 필요 없고 주사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는 6개월에 75%가 재발이고요, 1년이 가면 90%가 재발입니다. 연구 논문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그 수술의 재발률은 3% 정도이고요, 하키나이프는 재발률이 3%에서 0.8%까지입니다. 즉, 주사보다 이 수술이나 하키나이프 시술이 월등하게 완치율이 높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죠. 주사를 놓고 다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는 환자가 중간에 다른 데로 가서 놓치는 것 때문에 모르는 착각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잘 고치는 방법은 먼저 이 내과적 질환인 힘줄염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힘줄이 전반적으로 부은 환자인지, 아니면 힘줄이 많이 붙진 않았는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나만 딱 걸려서 방아쇠 손가락이 온 환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파악하려면 정밀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만져서는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초음파로도 좀 부족하고요, MRI 검사를 해봐야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을 꾸준히 먹고,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의 그 근간이 되는 힘줄염은 관절염하고 비슷한 거라서요, 관절염에 준하는 그런 약을 계속 좀 드셔야 됩니다. 짧게 말고 몇 달 이렇게 드시고 증상이 좋아지면 좀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평상시에 손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염에 준해서 보호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줄이 많이 뚱뚱해져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절개 수술보다 결과가 좋은 하키나이프로 해결하면서
같이 내과적 치료를 이렇게 병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키나이프는 그 절개 수술보다 재발도 매우 적고 정말 좋은 수술법이죠. 제 환자 중에 수술 후에 손이 부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하키나이프 시술이 잘못돼서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힘줄염이 낫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나 주사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가 시술하는 하키나이프는 절개 수술하고 비교했을 때 부작용과 재발이 매우 적은 수술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그 하키나이프 수술 재발률은 0.1%가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1년 넘게 재발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붓고 아픈 게 재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걸리는 게 방아쇠 손가락이기 때문에 방아쇠 손가락은 재발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왼손을 절개 수술했던 분인데요. 수술을 하고 재발하고 다른 손가락이 문제 생겨서 또 수술하고 했는데 또 힘줄이 끊어지고 또 수술하고 했다가 왼손 전체가 장애가 생겼습니다. 불구가 된 거죠. 이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저한테 오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오른손에 생긴 방아쇠 손가락을 저한테 시술하고 가셨는데요. 너무 경과가 좋다고 제주도에 가셔서 고맙다고 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례로 뭐 좀 보내드렸는데, 저는 하키나이프 시술로 방아쇠 손가락이 매우 심한 사람도 가능하고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발한 분도 가능하고, 어렵다는 엄지손가락도 가능하고, 새끼손가락도 가능합니다. 애기들도 가능하고, 편안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수면 상태 또는 전신 마취 상태에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부분 마취만 가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환자한테 손가락을 움직여 오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시술하면서 제대로 수술이 된 건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 마취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방아쇠 손가락 관련 책을 다 썼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 방아쇠 손가락 책이 되는데요. 이 책에는 제가 방아쇠 손가락에 관해서 알게 된 것, 노하우, 병에 대한 유용한 정보, 수많은 사례들이 같이 있으며 제가 시술한 1000건이 넘는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통계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내용도 같이 있는 거죠.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은 책이 나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오면 메인 화면에 고정 링크를 꼭 달아 놓도록 할 테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진심인 의사, 털보의사 김진균이었습니다.